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험 잘들 보셨는지요? 그간 고생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 시험은 끝났고요.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편안하게 쉬시고, 요즘 단풍이 참 좋죠. 구경도 다녀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시간, 이제 지난 10월 7일 날 실시됐던 이제 시험 기출을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10일에 시험을 보는 동안에 올해가 삼모관리론이 가장 뭐랄까 좀 무게감이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것도 어떻게 답안을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볼게요. 일단 난이도를 좀 봐야겠는데,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올해는 낮았는데 사실은 제가 11회 시험을 강의를 하면서 올해 시험이 가장 좀 낮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출제가 예상됐던 건데, 이게 이제 우리 행정 업무의 혁신 규정과 민원 법령상 개정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걸 저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건데 그게 출제되지를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굉장히 지엽적인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출제가 되었던 것이 또 이제 다시 한번 재출제가 된 게 있었어요. 이미 나왔던 시험들이. 그래서 뭐랄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시험이 11회 시험 보는 동안에 가장 무게감이 없는 좀 수준 이하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자체는 어렵진 않았었는데 예상 외로 약간 이제 지엽적이거나 또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좀 이렇게 너무 쉬웠고, 그리고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경향을 좀 볼까요? 경향에서는 우선 이제 네 문제 중에서, 자, 네 문제라고 해봤자 5개라고 봐야 되잖아요. 논술이 2문제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민원 법령 문제를 논술로 2개를 출제했어요. 물음 1과 물음 2로 20점 배점 비율을 줬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거는 출제가 안 된 걸 출제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계속 이 논술은 민원 법령을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원 법령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약술 3문제 모두 이제 우리 1편이죠. 행정업무 혁신 규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 쉬웠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서 관리 파트죠. 이 문서 관리 파트가 1편 제2장 단원인데 양이 많았던 걸 기억하시죠? 거기서 2문제나 출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식 관리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이제 혼합됐더라고요. 문서 관리 내용과 혼합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해도 역시 이제 논술은 민원 법령 문제, 그리고 약술 3문제 모두 다 1편 핵심 규정 문제로 출제되었다. 그런데 총평을 좀 하자 그러면 문제 전반적으로 좀 수준이 낮은, 좀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그런 걸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출제했던 걸 또 출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어쨌든 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문제를 한번 문제별로 분석해 볼게요. 문제별로 우선 논술 문제를 분석합니다. 논술 문제는 민원 법령 문제였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쉬웠어요. 양도 굉장히 적었죠. 답안 분량도 적었던 그런 내용인데 용어 정의로 2문제를 냈어요. 용어 정의로. 물론 그거는 시험에 처음 나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물음 1과 물음 2로 나누어 출제했어요. 분량도 굉장히 적은 양이었었죠. 20점인데 글쎄요, 그 양 자체를 따지면 한 5, 6분 만에 쓸 정도밖에 안 됐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에 작성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 법령은 작년도 7월 12일 날 개정된 내용이 많았죠. 그리고 올해도 3월 달에 개정된 게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예상 외로 그 부분을 출제를 하지 않았더군요. 글쎄요, 이게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걸 출제 안 했다? 이거는 조금 뭐랄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제 올해 지나서 내년도 12회 시험을 준비할 분들은 그 개정 내용을 다시 또 숙지를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12회를 준비할 분들한테는요, 개정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해야 되겠다는 중요성이 또 대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약술형 이제 2, 3, 4인데 약술형 2번 문제는요, 행정업무의 혁신 규정상 문제에서 문서 관리 파트 부분인데 물론 기출 안 됐던 거예요. 처음 난 거긴 한데 상당히 양이 작았죠. 문서의 반이송 요 2가지를 출제했어요. 반송이송 이건 이제 물론 굉장히 쉽고 양도 적은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죠. 답안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약술 3번의 문제는 이게 기출됐던 거를 또 출제했거든요. 그게 2017년도 5회 시험 때 출제했던 그 서식 관리 파트 내용이었어요. 좀 이따 내용 볼게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7회 시험 당시 출제되었던 문서 관리 파트, 이래서 출제됐던 2개를 혼합해서 한 문제를 만들었는데 단원 자체는 문서 관리와 서식 관리 파트를 묶어 출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판단에 올해 이 문제가 불이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약수령 4번은요. 이게 공문서 관리 이제 부분이 출제했는데 말이죠. 여기 분석해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물론 그 부분을 하면 그래요. 공문서의 종류는 처음 나온 거예요. 예상됐던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런데 기본 원칙 이거 처음 나왔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니까 그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의 조건 요 내용은 보세요. 2014 2회, 2019 7회, 2020 8회 때 모두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올해 2023 제11회 모두 4번을 출제했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올해 합쳐서 4번에 걸쳐 출제가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봤어요.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이런 경우도 어쨌든 뭐 출제하는 것이야. 출제위원회 뭐 자의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출제를 하겠죠. 할 텐데 뭐랄까요, 출제를 할 때 문제의 어떤 무게감 또는 중요도 이런 걸 감안해서 출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답안인 양이 좀 많았었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우리가 어떻게 출제되었나 한번 내용을 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내년도 12회를 대비할까를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어떻게 12회를 대비할까? 우리가 12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부해야 되죠. 이게 이제는 어떤 걸 찍어서 공부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전반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되지 특정 부분만을 찝어 공부한다는 건 복불복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서 올해도 아마 이제 그 특정 부분들을 찍어서 했다면 조금 우리가 어려웠을 것이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했다면 좀 수월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번 시험에 출제될 거라고 저는 봤었는데 출제 안 됐던 거죠. 우리 1편 규정과 민원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들이 있죠.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올해는 내년 12회 때는 숙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뭐 아시겠으나 한 문제는 불이타를 출제하잖아요. 불이타를 출제할 텐데 그거는 뭘 낼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기출 문제도 이제는 다 숙지를 좀 하자. 어차피 우리 이론 강의할 때는 다 하는데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기출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기출 문제도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실제 그 답안의 지문과 내용을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면 좋았을지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논술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에서 민원 처리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놓고 다음을 답하라 이랬네요. 자, 물음 1과 물음 2죠. 물음 1이 20점 해놓고는요.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중 이게 바로 민원인이죠. 민원인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뭘 물었냐? 민원인을 묻는 게 아니라 민원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물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1번 대목천 당연히 뭐가 들어갑니까? 개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번의 민원인의 개념이에요. 개념이죠. 자,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다 써있네요. 보니까 지문에 써있죠. 그죠? 예, 그래서 자,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의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개념인데 다만 이건 지금 용어 정의거든요. 용어 정의. 그런데 다만 행정기관 하나, 두 번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 둘, 성명, 주소 등이 불명한 자는 민원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게 법제 2조 2호예요. 즉 법 2조가 용어정이고요. 2호가 바로 이제 민원인이 용어정이거든요. 거기 용어정의를 물었죠. 그럼 여기선 지문 자체가 지금 제외되는 자를 물었으니까 그 제외되는 자가 지금 나왔지만 누구냐면 요 셋이죠. 2번 대목차 자 민원인이 제외되는 자 해놓고 자 2조 2호 단서 앞에 보셨던 내용인데 세 사람이죠. 첫 번째 특정 행위를 요구하지만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냐? 행정기관이에요. 그 민원인이 아닌 거죠. 그러나 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할 때는 제외. 이 말은 뭐냐면 사경제 주체로 요구할 때는 민원인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의 또 다른 예외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 제외되는 자가 되고 두 번째가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을 맺고 있는 자인데 그 계약과 관련돼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그 계약 관련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만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일까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겠어요. 뭐 물품 공급 계약도 있고 건설공사 계약도 있겠죠. 이런 계약을 맺고 있는 자가 그 계약 관련해서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 그럼 민원인이 아니다 이 말이고
세 번째, 자, 행정기관의 처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명 등이 불명의자예요. 설명 등이 불명하다. 그럴 때는 민원인이 아닌 거죠. 이게 다예요. 자, 끝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점짜리인데 분량 보니까 이건 한쪽도 안 차죠. 한쪽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도 이건 5분, 6분이면 충분히 쓸 정도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점 비율상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논술 문제는 말이죠. 40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20분을 쓸 양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터무니없이 10분이면 두 문제 다 썼어요. 이거. 두 문제 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그런 금의 시험은 그렇습니다. 자, 물음 2 볼게요. 여기는 지금 뭐니까 민원인을 제기하는데 행정기관 종류 이게 2조 3호라니까요. 2조 용어정의잖아요. 이게 2조 3호. 행정기관의 종류가 세 가지죠. 굉장히 간단해요. 행정기관이 누구냐? 다음 자들이다. 국회 등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그다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자체와 그 소속기관. 우리가 공부할 때 오리지널 행정기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법 4조에 따른 법인 단체. 이게 뭐였었어요?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죠. 그 법 4조 제1항에 있는 기관들이죠. 이른바 정부, 투자, 출연기관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답 5번에 목차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들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그다음 여기는 지금 목차를 안 땄지만 이게 바로 뭘까요? 공무수탁기관, 공무수탁 사인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목차가 4번 목차겠지만 지금 보세요. 행정기관의 개념 1, 2, 그다음에 3, 4 목차 이걸 다 써도 한쪽도 안 나오죠. 한쪽. 우리가 약술이면 최소 한쪽 반 정도 나오거든요. 분량이. 그런데 이건 물음 1과 물음 2를 다 합쳐도 두 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40점짜리였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출제하는 것이야 출제자의 마음이죠. 우리가 뭘 출제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긴 한데 좀 의아하긴 했다. 그런 평을 좀 하고 싶고요. 자, 문제 2번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1편에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운영 혁신 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문서 접수 절차의 과정상 문서의 반이성이죠. 반송이성인데 반송은 되돌려 보내는 거였고 이성은 소관이 아닌 게 왔으니까 소관 기관이라 소관 부서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여기 보이죠? 행정기관 간, 보조 부자 기관 간 이성. 그럼 억지로 이제 또 보세요. 목차를 만들었는데 제가 일단 개념을 잡았어요. 두 개를 넣었어요. 양이 너무 적어서. 문서의 개념, 공문서의 개념. 왜냐하면 답안 분량 보세요. 분량 이게 다예요 지금. 이게 뭐죠? 반송, 이성 이게 다잖아요. 이게 또 역시 20점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분량이 너무 적어서 일부러 개념을 둘 다 넣었어요. 문서의 개념, 사람의 의사 등을 종이 등 기록 매체 기록 표기한 것, 그다음 공문서의 개념은 당연히 들어야겠죠 이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집어넣었고요. 문서의 개념으로, 공문서 개념으로. 그리고 자 반송은 이건 제가 강조하면서 외우세요 그랬던 거죠. 생산 번호, 시행일, 제목과 반송 사유를 명시해서 돌려보낸다. 반송. 그리고 이송이란 말은 소관 사항이 아닌 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관 기관으로 보내거나 소관 부서로 보낸다 이래서 기관 이송, 부서 이송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간단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쉽고, 그죠? 쉽고 어렵지 않고 간단한 내용이었고 분량도 작고. 글쎄 역으로 어떻게 보면 또 쉬워서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출제가 안 된 것도 있긴 했었어요. 안 되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지금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색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기출됐다는 표시예요. 기출. 3번의 문제가 뭐냐면 서식 파트의 내용에서 서식에 여기 앞에 건 필요 없겠고 제정 방법, 그다음에 일반 원칙, 날짜, 시분의 표기와 용지의 규격인데 지금 제정 방법과 일반 원칙은 끊어서 서식 관리 파트의 내용이고 요 뒤에 부분은 문서 관리 파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파트를 묶어 한 문제로 출제했던 거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원칙 5회 때 기출, 그다음 날짜와 시분의 표기 2019년도 7회 때 기출이에요. 똑같은 걸 또 냈어요. 그럼 어쨌든 목차, 자, 서식 개념을 잡아야겠죠? 자, 서식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목차대로 먼저 제정하고 제정을 할 때는 이제 원칙과 방법이죠. 원칙은 장기간 반복적 정형화 이게 키워드였죠. 그리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법령, 고시 등. 법령의 경우는요.
기재하는 항목들이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그 다음 민원, 중요한 서식 이 세 가지는 법령으로 정하라. 그러나 고시 등으로 정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고시 등으로 정하라. 이게 방법이에요. 자, 여기는 양이 많습니다. 여기는 보통 2쪽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대법찰 잡았는데 이게 1번 원칙이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두 문자를 땄어요. 정기용, 겸택, 이민용 그랬죠.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두 문자를 땄어요. 제가 강의할 때 정기용, 겸택, 이민용 이래가지고 정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이 정씨예요. 정경 씨가 택견의 고수다. 그래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민을 가가지고 용됐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랬던 바로 이게 그 내용이에요. 출제했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제 외워야 됐던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개인 정자 정, 여기 기, 그리고 용. 개인 정보에 보호한다. 그다음 항목 식별이 용이하게 설계한다. 쉬운 용어로 설계하라. 그리고 이제 겸용이니까 기한문과 시행문을 겸용 설계해라. 그다음 서명 또는 날인을 선택할 수 있게 설계하라. 그다음 이미지를 높이게 설계하라. 쭉 보니까 정기용, 겸택, 이민이죠. 그래서 이제 도가 가지고 민원 서식의 설계, 민원 서식, 그리고 용지의 규격 이렇게 일단 암기를 했다고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7번에 보면 민원 서식이라서 민원 서식을 설계할 때는 뭐 흐름도 등을 넣어 설계한다. 용지의 규격과 지지를 표시한다. 용지의 규격은 이제 A4 사이즈라는 소리겠죠. 그렇게 표시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칠항이 이제 개정된 내용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여기 어쨌든 이제 출제했던 건데 이게 서식관리 파트였었죠. 자, 그리고 목차로 4번 목차가 보이는데요. 여기 날짜 등의 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문서 관리에서 문서의 작성 기준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날짜와 시분의 표시, 이거는 출제했던 거고요. 또 나온 거죠, 똑같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날짜, 연, 월일 글자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표시한다. 이래서 예를 적어드릴까요? 뭐 2023년도 10월 7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분이란 말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는데 시분의 글자를 생략하고 쌍점을 찍는다고 되어 있죠.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8시 이렇게 있는 얘기죠. 자, 24시각제 이렇게 쌍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이게.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보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용지의 규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지의 규격은 이제 이게 뭐 이건 안 나왔던 것이긴 한데 뭐 어쨌든 목차는 그랬습니다. 용지를 규격화하라. 규격화 필요성이 나오겠고 기본 규격은 210, 297 A4 용지가 국제 규격 용지다. 이런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이렇게 국가 고시라고 하는 자격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출제를 해야 할 내용이 될까요?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고 국가 공인 자격증이 회차가 겉돌수록 점점 무게감도 있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올해 다른 과목들은 그렇겠지만 이 과목만큼은 조금 뭘까? 가볍고 좀 지엽적이고 수준 이하의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은 출제위원회 자질과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을 볼게요. 이 4번은 또 더 재밌죠. 4번의 문제는 지금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말이죠. 지금 문제를 뭘 묻겠냐면 공문서의 종류. 물론 이거는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정 업무의 혁신 규정상 공문서. 이건 이제 법사제 규정 04조인데 그리고 문서 처리 기본 원칙 성립과 효력 발생. 여기서 표시 보이죠? 빨간색 표시가 2회 시험 때 14년도 약술 7회 때 약술 2020년도 8회 때 논술로 나왔어요. 아예. 근데 올해 또 나온 거죠. 그럼 이제 2023년 이래 가지고 11회 이렇게 나온 거니까 총 4번 나왔어요. 여기서 물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4번을 출제했는데 이걸 4번씩이나 출제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된 게 잔뜩 있는데 그 수험자들이 개정된 걸 알고 있느냐를 그 검증을 해볼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더군요. 어쨌든 자 공문서의 개념 정리가 되었을 테고요. 그리고 자 여기 바로 04조 제1호부터 6호 6개 종류죠. 여기 이제 이건 제가 수업하면서 이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공문서의 종류 중에서 이건 왜 우리 법에 규정된 공문서니까 두 문자를 딱 외우신 거예요. 법지 공비 민일 바로 이게 그거예요.
법지, 공비, 민일, 법자, 그죠? 복귀문서. 다 내용 아실 거라 믿고. 그다음 법지의 지, 지시문서. 지시하는 건자 이 속에 4개 있었죠? 훈, 지의 일, 암기한 거고요. 훈지의 일. 그리고 공고문서 안에 고공, 고시와 공고, 그다음 비치, 민원, 일반문서. 그래서 법지, 공비, 민일. 뭐 아주 달달달 외울 정도로 우리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물론 이 부분은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이제 우리 몇 번 또 모의고사 때 써보기도 했었습니다. 단원별로 할 때도 그랬죠. 이제 여기 법직 민을 했었고, 그다음 이제 이건 법조문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원칙인데 문서 처리 기본원칙, 우리 이건 수험서 기본수에 있는 내용이죠. 기억나십니까? 신책 법전 이렇게 외우셨어요, 그죠? 신책 법전, 신속 책임 적법 전자 처리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론이니까요. 뭐 신속하게 처리한다, 책임을 져라, 법을 지켜라, 전자로 처리하라,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죠. 이 4가지가 처리 기본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4번째 목차가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의 조건이라고 했거든요. 조건. 그럼 어차피 이 내용이잖아요. 문서의 성립 조건, 권한 내작성, 의사 표시의 명확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절차의 적법성 이거죠. 그다음 성립 시기 아닙니까? 언제예요? 결제 시. 그다음 효력 발생이니까 일반원칙과 공고문서. 일반원칙은 뭔가요? 도달주의를 취한다. 도달주의를 취한다. 이게 전자문서였다면 상대방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이 도달로 본다. 이거고, 공고문서, 공고도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발생한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4번이나 출제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제 어차피 시험은 끝났고요. 끝났고 결과는 이미 이제 다 왔겠고, 물론 채점자들이 채점을 해서 발표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뭐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모의고사도 지나가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나와서 좀 굉장히 당황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바라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결과는 나타나겠지만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이제 축하의 말씀을 드릴 거고, 만에 하나 올해 이제 좀 어려웠다 싶어서 안 되신 분이 계시면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문제 해설 마치면서 좀 많이 아쉬웠고 좀 안타까웠다는 걸 느끼면서. 이제 끝났으니까 요즘 단풍이 참 좋죠. 구경도 다녀오시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갈 그럴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작년까지 제가 이제 총 10년을 행정사를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듀윌과 방문각을 겸역 같이 2개를 다 했었죠.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 말부터는 에듀윌은 이제 강의를 제가 안 하고 방문각에서만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또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뵙기로 하겠지만, 물론 이제 다시 뵐 수 없지 모르지만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행정사로서 새 삶을 개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좋아요, 할만해요. 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안 된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